자, 우리는 뭐 하려고 여기 모였나? 뭐야? 공부, 스터디.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가 뭐니? 뭐라 그랬어? 대답 좀 해.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빨리. 공부가 뭐야? 꿀 먹었어? 이것들이 이거 지을 공짜라 그랬잖아. 지압이 부. 지을 공짜는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건 잘 들어봐. 무언가를 만드는 거야. 뭘 만들어? 뭘 만들어? 내 걸로 만드는 거라고. 내 걸로. 무언가를. 공부의 대상이 뭐야? knowledge.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은 보통 어디에 있니? 보통 책에 있잖아. 책에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여기 센터에 또는 학교에 가서 과연 책에 있는 또는 교재에 있는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봐. 근데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 근데 그냥 공부한다고 하는 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야. 내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봐봐. 이게 내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라고 쳐. 그럼 시험을 쳤어. 그럼 자유자재로 내가 핸들링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시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해결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뭐야? 나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야. 적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시험 말고 또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게 뭐야? 이런 시간이야.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렇잖아. 일단 앞에서 보면 나를 보는 눈동자가 이거 많어. 일단 후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를 잡혀야 돼? 멘탈이 딱 잡아야지. 멘탈을 잡아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게 바로 진정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해되고 이해된 지식들이 내 안에서 체계화됨으로써 내가 먹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넘어가서 위장에서 소화작용을 해서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내 몸에 흡수돼서 그게 뭐가 돼? 내 몸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똑같은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소화작용, 지식에 대한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에브리바디 모여가지고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그 말이지. 자, 이해됐어?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그러면 엔트리 넘버 1. 자, 지원자. 지원자가 없으므로 너부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쌤?
이유가 어딨어 이씨. 장난해? 첫 번째 거랄까요, 두 번째 거? 아 이건 네가 알아서 자신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발표할 때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책을 보면 안 돼. 대전제가 그런 거야. 책을 볼 이유가 있어 없어? 내 것이 됐는데 왜 책을 봐?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책을.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할 자격이 없는 거지.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다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니까. 근데 살아서는 못 가. 문제는 그런 거지. 집에는 가는데 관 속에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잘들 하라고. 우리 살아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자유낙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얹어줘? 자 시작.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국어 비문학에서 이제 어떤 한 문단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중국이 옛날에 이제 막 삼국시대 막 전쟁 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때 나라가 혼란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될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인성론이라는 건데, 인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성하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그걸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맹자라는 사람이 이제 인성은 이제 모든 사람의 인성은 이제 선하다. 이제 선하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순자라는 사람이 뭔 소리냐, 이제 인간은 모두 이제 모든 성품은 다 악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맹자라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막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의 마음이 너무 막 착잡해지거나 이제 막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면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은 다 선하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인성론을 제 핵심은 그걸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인성론을 너 벌써 조는 애 나와. 지금 내 인성론은 이제 정치적, 이제 사회적으로 눈물 닦아 너 씨. 사회적으로 이제 연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이제 이 백성들 뭐 땅을 쓰거나 그런 아무튼 뭐 땅에서 뭘 이제 재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냅둬도 이제 자신들만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순자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모두 악해가지고 이제 국가적 이제 그런 거에서 압박을 받아야지만 이제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화라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놀거리, 먹거리 그런 거를 이런 재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재화가 우리나라 이제 세상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먹을 게 무제한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런 것을 얻기 위해 그 국가적 압박이 만약 없다면 이제 이거 먹으려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에 그게 남아 있다고 국가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자는 이 고자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이를 못 낳았어?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 그러니까 뭐 식욕이나 이제 성욕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본성이니까 그런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뭐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네?
뭐 어떻다는 거야? 아 이게 공부한 거야 그냥 뭐 외운 거야 뭐야? 저만의 방법을 정리를 한 건데 이 고전한 사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그게 자료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됐냐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대한 잘못된 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파악하면 안 된단 말이지. 선생님이 그러잖아. 가장 좋은 공부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료하게 정확하게 뭔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유는 하브루타가 사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훨씬 좀 체계화시켜서 정립한다는 의미에서의 하브루타 방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은 첫날이니까 약간 뭐 민준이 잘했어 나름대로. 그동안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잘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내가 장악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해가지고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 고자 뭐 그래서 이원설, 이원론 또는 그 이상으로 어떤 뭐 유동적인 개념으로 특별한 인성을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고자의 주장인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왜 성선설이고 왜 성악설이고 왜 고자의 그 이원론적인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인성의 개념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조금 다음 형택이. 저는 오늘 수학을 했고 수학의 어느 부분을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보면 방정식 그냥 항상 보고 듣는 수학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가.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보면은 이제 앞에 개념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잖아요. 이 앞에 개념을 봤을 때 보통 새로운 단원 이런 걸 보면은 막히거나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이해가 돼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 이 단어는 도대체 이 뒤에 부분에 왜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친구들한테 줘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방정식해서 기울기 주고 막 한 점을 줬을 때 막 그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너무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런 단어는 뭔가 지금까지 수학을 할 때 항상 문제 할 때 어려운 거는 스킵하거나 막 그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걸 항상 스킵하지 말고 꼼꼼히 해서 이런 뒤에 부분에 활용할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꼼꼼히 하자는 경각심을 주는 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준이도 포함해서 수학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다항식을 지금 다 하고 있어. 이미 했고 거기를 약간 건너뛰어서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그 다음에 항등식, 그 다음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지금 그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로 들어갔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한 게 항식으로 연결되는 다항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오잖아. 방정식, 영어로는 equation이야. 그럼 방정식이라는 게 뭘 의미해? 다항식이라는 게 존재해 있고 그걸 equal 0으로 만드는 x값을 의미한단 말이야. x값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항이 어떻고 그 단항들이 모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합된 게 다항식이고 그 다항식을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곱셈 공식으로 확장시키고 인수분해로 다시 고백골로 분리시키는 그런 식들의 연산 메커니즘을 배운 거란 말이야. 그게 어느 정도 돼 가니까 뭐가 나왔어? 방정식이 나왔어. 그런데 방정식 하면 어떠한 다항식이 있고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지금 형태가 얘기한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또 뭐에 있어? 원의 방정식도 나오고 그 다음 또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방정식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퀄하고 0이라고 하는 어떠한 다항식이 있는데 그게 이 앞에 fx가 붙으면 뭐가 되지?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다항식을 이퀄 0으로 놓으면 방정식의 개념이 나오고 방정식이라는 건 특정한 x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그렇지만 그 안에 fx가 붙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그 펑션, 쉽게 말하면 x값과 y값이 어떤 점들을 구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규칙을 설명한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직선이 쭉 생성되기 위한 방정식들의 모임이고 그걸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 1차 함수의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연산이면 다항식의 연산 그것만, 일반 기본 1차 방정식이면 방정식 그것만,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그것만,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공부를 해왔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항식에서 방정식이 됐고 방정식에서 함수가 됐고 함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프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방정식에 다시 색깔이 입혀져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원의 방정식이 되고 타원의 방정식이 되고 쌍곡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나의 공부의 좌표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좌표야. 어떻게 보면 x값과 y값으로 그게 순서상으로 좌표를 만들어서 그 좌표들을 쭉 연결하니까 직선이 되기도 하고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수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사부가 에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내는 건가 해서 그게 ATP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뱉는 거 그거를 이제 외호흡이라고 하고 그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그 폐가 이제 모세혈관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혈관에서 우리 몸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에서 이 세포로 가는 거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내호흡을 통해서 이 ATP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ATP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그 음식물을 섭취한 거를 그 영양소를 산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산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일시적인 어떤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ATP라는 걸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때 이 ATP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건데 그 제가 읽었던 지문이 이 ATP의 개수에 좀 중점적으로 다뤄서 그 개수에 대해 세는 문제를 좀 내가지고 좀 개수가 많이 나와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포도당을 섭취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포도당을 먹으면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이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다시 이 모세혈관 안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이제 조직 세포가 있는데 그 조직 세포의 세포 질이라는 데로 옮겨요. 이 옮겨가면서 이제 O2와 같은 이제 산소와 이제 포도당 그러니까 영양분을 이제 갖고 가는데 이 세포질에 도착을 하면은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이 포도당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제 피브로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 피브로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HAP랑 하나의 NADH2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이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 두 개의 피브로산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피브로산이니까 총 여기서 이제 ADP는 두 개, NADH2는 이제 두 개 생성이 되겠죠. 이제 또 세포질에서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는 데로 가요. 이제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중에서도 이제 또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TAC 통로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시트라스 통로라고 하는데 이 TAC 통로로 가게 되면서 또 이 피브로산이 또 분해가 돼요. 이제 분해가 되면서 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CO2 3개, ATP 하나, 이제 NADH2 하나, FADH2가 이제 한 개가 생기는데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에서도 또 내막이라는 데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ATP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피브로산이 두 개니까 ATP가 두 개, 여기서도 ATP 한 개, 이제 뻗해봐야 세 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작 3개 ATP로도 이제 충분한가? 라고 하면서 이제 내막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 내막이 이제 전자전달기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상환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NADH2가 4개를 만드는 건데 이 전자전달기라는 곳에서 이 NADH2랑 FDH2를 ATP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피브로산이 2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각각 한 개의 피브로산이 만드는 양이니까 다 곱하기 2를 해주면은 CO2 6개, ATP 2개, 그리고 NADH2가 8개, FDH2가 이 2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전자 전달계는 이제 NADH2가 이제 8개가 가는 거고 FADH2가 이제 2개가 가는 거죠. 근데 또 앞에 보면 이제 여기가 피브로산이 만들어지면서 NADH2가 이제 2개가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은 이제 10개가 돼요. 근데 이 전자 전달계는 이 NADH2에서는 ATP를 3개를 만들 수 있고 잠깐. 네? 오케이, 여기까지.